보니까 세균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먹이를 받고, 그 다음에 세균은 우리 인간에게 먹이를 받고 뭘 하나를 줍니다. 그 주는 게 이제 세균 분비물인데, 그 분비물이 바로 효소라는 분비물을 매일 주고 있는 거죠. 매일 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만드는 효소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효소학자들은 인간이 만드는 효소의 80% 이상을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이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먹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그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균, 효소를 많이 공급해준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엄마로부터 받은 유산균하고 고초균이라고 하는 소장균이 있는데, 이 엄마로부터 받은 고초균과 유산균이 락토바실러스균하고 비피더스균인데요. 요게 다 틀리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원장님들 비피더스균하고 제 비피더스균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건 단세포 세균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연변이를 하듯이 약간씩 다 틀리대요.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다 틀리고, 음식을 뭘 먹는가에 틀리고, 환경에 따라 틀린데 그 유전자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유산균을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내 몸에 있는 유산균을 증식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증식을 시키려면 세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세균을 좋아하는 먹이가 밝혀진 게 바로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식이섬유하고 올리고당이 가장 좋은 세균의 먹이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식이섬유와 퀄리티 있는 올리고당을 이렇게 매일 섭취함으로써 장내 세균이 굉장히 많은 증식이 되고 우리한테 많은 이로운 효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식이섬유나 올리고당도 한의원에서 지금까지 처방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또 식이섬유의 좋은 점은 물론 이런 그 장내 세균을 증식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 식이섬유 자체가 장을 자극해서 변비에도 굉장히 효과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이 식이섬유가 해독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간에서 거의 80에서 90% 정도 되는 독소가 간에서 해독이 되는데, 그 해독된 독소가 물론 약간 약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성이 있는 2차 독소를 그냥 내보내면 우리 췌장이라든지 십이지장, 소장이 다쳐요. 다치기 때문에 그냥 절대 내보내질 않고 우리 간에서는 그 독소로부터 우리 소장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용매를 같이, 보호 용매를 같이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 완충할 수 있는 이 보호 용매가 바로 담즙입니다. 그러니까 담즙을 내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간에서 이제 우리 체외로 분비되는 그 독소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지, 담즙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하루에. 원장님, 담즙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참고로 우루사 아시죠? 우루사 이제 그 합성한 건데요. 우루사가 담즙이잖아요. 참고로 우루사가 그게 최고 용량이 높은 게 0.5g입니다. 500mg이에요. 500mg. 최고로 함량이 높은 게. 근데 그거 지금 2알 정도 먹으면 1g이죠?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하루에 나오는 게 1리터가 넘게 나옵니다. 하루에 우리 지금 생수로 2개씩 나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담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간이 일을 많이 하고 간에서 배출시키는 독소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간에서 저 담즙을 매일 만들어내느냐? 그랬다간 간이 죽겠죠. 담즙을 만들어내는 것은 간에서 만드는데, 간세포에서. 저장은 담낭에다 하지만 만드는 건 100% 간에서 만듭니다. 그걸 이제 재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가 다 소장 끝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 소장 끝에를 우리가 충수돌기라고 하죠. 맹장이라고 합니다. 그 끝에서 다 흡수가 되는데, 이게 흡수가 될 때 이 독소도 같이 흡수되면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독소를 충수돌기, 그러니까 맹장에서 그 독소를 토스를 해주고 담즙만 흡수되는, 이게 바로 담즙순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인간이 고기만 먹고 우유만 먹고 달걀만 먹고 쌀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독소를 흡착할 수 있는 물질을 거의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다시 재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독소를 흡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영양소가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예요. 그 식이섬유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1리터씩 담즙 1리터 같이 나오는 간독소를 흡착을 해서 대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야지 진정한 해독이 이루어진다. 안 그러면 해독이 안 됩니다. 애써서 빼는 거 다시 흡수되고 다시 흡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처방해 주실 때도 한약재에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있어요. 식이섬유가 이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용성 식이섬유를 쓰셔야 돼요. 물에 잘 녹는. 그 이눌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눌린. 치커리에서 뽑아낸 이눌린. 이런 걸 쓰면 흡착도 잘 일어나고 우리 몸에 있는 숙변도 많이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강력한 해독 물질은 안토시아닌이고요. 면역 조절 물질과 해독 물질은 안토시아닌이고, 그 다음에 복구에 필요한, 세포 자체의 복구에 필요한 영양소는 필소지방산과 크로마틴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과 우리 몸의 자체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 효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미생물, 장내 세균을 키우는 영양소로서 바로 이 강력한 이 물질, 정말 필수적인 물질,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강력하게 제가 처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안토시아닌, 필수지방산, 크로마틴, 이 식이섬유 이 네 가지가 세포 교정학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안토시아닌이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복분자 다 들어있는데, 이 안토시아닌 600가지가 지금 자연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액티비티가 가장 뛰어난 게 C3G라는 안토시아닌인데, 아로니아에서 대량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니아라고 하는 약용식물, 중국말로는 블로메라고 합니다. 블로메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항노화 식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항노화가 된다는 건데 해독작용이 강하다 보니까, 면역 조절을 잘하다 보니까 많이 먹으면 피부도 이제 재생이 되고 혈관도 재생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안토시아닌 중에서도 C3가 가장 대표적인 안토시아닌이다. 해독, 혈류, 면역, 복구작용. 복구작용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줄기세포를 액티베이션 시킵니다. 이제 줄기세포를 저는 이제 신약을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중에서 거의 80% 이상의 신약은 세포 신호 전달 분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수용체가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세포가 양성화되고 마이너스 수용체에 작용하면 세포가 음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죽이든지 기능을 올리든지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혈압이 높다. 그러면 심장의 기능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에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심장이 안 뛴다 그러면 플러스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포 수용체 이론인데요. 그 세포 수용체에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세포 신호 전달 물질인데 바로 이 C3G가 그 역할을 한다 그거죠. 사실 양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해를 못하는 이론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아답토젠이라는 이론, 아답토젠은 이 조절자 이론인데요. 지금까지 아답토젠으로 밝혀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인삼하고 가시오가피 정도가 있는데, 인삼도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일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답토젠 이론이 어떤 특정한 체질에 맞는 것 같고요. 가시오가피는 실제 저희가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상당히 한계성이 좀 있는 게 밝혀졌고요. 실제 이 아로니아에 들어있는 이 C3G 컴플렉스라는 물질이 혈압을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혈압이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면역을 올려주고 면역이 너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면역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신부전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신부전 환자들이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거나 또는 이제 간부전 환자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C3G를 쓰면은 면역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3G는 아답토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이 올라가 있는 것은 면역을 내려주고 면역이 너무 내려가는 사람은 올려준다. 다시 말해서 면역을 정상화시켜준다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지 이게 무턱대고 올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면역 조절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역 조절작용을 혈압 조정작용, 혈당 조절작용, 면역 조절작용을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 이 C3G, 아로니아 안에서 이런 아답토젠의 기능을 갖는 물질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유파는 아까 말씀드린 필수지방산인데요. 산화되지 않는 필수지방산을 노유파라고 합니다. 세포막의 구성 원료다. 되어 있죠. 크로마틴은 유전자 단백질인데 유전자의 구성 원료고요. CSM은 식물성 식이유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콜라겐과 해독효소의 구성 원료다.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되는 물질이 바로 이 CSM인데요. 이 CSM은 MSM이라고 하는 유기유황과 C3G를 이렇게 용합시킨 식이유황을 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칼마그는 칼슘, 마그네슘이 2대1로 들어가 있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바이타민 D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주로 쓰시는 용골이나 모려를 쓰시는데 모려는 칼슘이 주성분이고 용골은 마그네슘이 주성분이어서 이 두 가지를 시오가 연골모래라든지 게지가 연골모, 계모나 시모를 쓸 때 이것들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제 진정작용 때문에 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경 쪽에 작용할 때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진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눈 밑에가 떨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칼슘과 마그네슘 2대1로 비율로 해서 쓰면은 한 2시간이면 다 가라앉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이 과하게 떨리는 신경 전달 이상에서 오는 거고, 또 우리가 잠이 안 오는 경우에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뇌세포가 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진정을 시키는 물질이 바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엔자임은 우리 몸에 효소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배양조에서 배양을 시킨 것은 우리 몸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터 엔자임은 볏짚
벼, 우리가 쌀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수십만 전부터 먹어왔던 볏짚에 있는 고초균하고 유산균을 저희가 배양을 해서 그것을 건식 발효를 했어요. 건식 발효를 해서 이걸 가지고 효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볏짚에서 만든 저희가 채취한 배양시킨 이 고초균하고 유산균은 인간이 원래 그 유산균과 가장 유사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미생물.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100도 이상에서도 죽지 않고 아주 강한 그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게 강황 울금이라고도 하는데 이 강황의 뿌리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강황을 쓰는 이유는 요게 이제 저희가 어느 쪽에 주로 많이 쓰냐면 눈에 주로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캐로티노이드 계통의 지용성 색소인데요. 이 지용성 색소를 필요로 하는 곳이 우리 몸의 눈과 간, 췌장, 간담체라고 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진동 이상이 있을 때 커큐민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이런 지용성 색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인도 사람들이 치매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치매에 좋다 이렇게 마케팅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노란색들이 카로티노이드 계통이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이 주로 가는 곳이 눈하고 뇌하고 간하고 담하고 췌장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눈에도 이 망막에 이 캐로티노이드 농도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황반변성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막 오게 됩니다. 시력이 약화되는 것도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커큐미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노란색 색소 계열을 이제 나이가 중년 나이로 되면은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세포 교정의 원리는 우리 몸은 하루에 한 100만 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부전세포는 하루에 한 10억 개 정도가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염증세포는 그 이상 100억 개, 1000억 개 정도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염증세포가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전, 종양 이렇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패밀리들아 다 그냥 요게. 그래서 어떤 세포가 데미지를 더 세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암세포도 될 수 있고, 부전세포도 될 수 있고, 그냥 단순한 염증세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암세포가 많아요. 염증. 그래서 암도 염증성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증이 많다는 건 독소가 많다는 거고, 독소가 많다는 것은 그 중에서 독소에 노출이 많이 된 세포들은 암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이런 암세포들이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생기지만 우리가 이 교정이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들의 어떤 의지와 치료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걸 교정이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다 하면 그냥 치유라고 하면 됩니다. 치유. 근데 스스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치유가 되고 있어요. 70-80% 정도는 다 스스로의 자연 치유에 의해서 암이 정상으로 매일매일 바뀌고 있다. 근데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이렇게 바뀌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하는데, 요게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세포가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매일매일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잡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효소, DNA 복구 효소는 망가진 DNA를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대. 효소와 면역세포가 매일매일 이 교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독소가 너무 센 경우에는 병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자적인 입장에서
이 교정을 내 힘으로, 환자 힘으로 못할 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이런 물질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환자분의 체질에 맞게 적당한 한약을, 처방을 같이 병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써놨는데요. 교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소화다. 예. 그러니까 일단 소화가 안 되면 어떤 교정도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소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화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소화가 된 다음에 그 소화된 음식들이 다 간으로 들어가서 1차 해독이 일어나는데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면은 일단 모든 게 폐혈증이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못 시키게 되면 이제 여기 피가 오염이 되는 거죠. 혈액이 하루에 2,000번을 돌아요. 2,000번을 도는데 그 중에 매 2,000번 도는 동안 간을 계속 통과하게 됩니다. 간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은 오염되게 되고 혈액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혈독이라고 하는데 그 혈독이 되면은 염증, 종양, 부전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몸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을 저희가 보니까 낮에는 가동이 안 됩니다. 낮에는 이것은 바이올라지컬 클락이라는 우리 이런 시계가 아니고요. 이런 디지털 시계가 아니고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게 바이올라지컬 클락인데 이 생체 시계에 조금만 우리가 변화를 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혈당, 혈압, 염증 다 생깁니다. 심지어 식사 시간만 바꿔도 수면 시간이라도 식사 시간만 바꿔도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요. 저희가 쥐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쥐한테 10시에 밥을 줬다가 2시에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쥐가 혈당 수치가 막 올라가 버리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에 민감한 게 바로 우리 동물들, 식물이나 동물, 생명체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이라고 하는 형태는 언제 면역이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면역이 안 되면 암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암에 걸리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대. 그래서 면역이 될 때는 반드시 몸을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만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진화하면서 면역을 해야 될 타이밍을 딱 정해놨어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면역세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니까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그런데 새벽 2시인데 유감스럽게도 잠을 안 자고 있으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책을 집필할 때 의식 상태에서는 단 한 줄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진정한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책을 쓸 때 진정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것도 관여받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글을 써가듯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세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일부예요. 아주 독립적인 개체입니다. 독립적인 아메바스러운 우리 몸에 아메바와 똑같이 생긴 이런 그 백혈구 중에서도 이런 그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원시적인 세포였다라고 하는 50억 년 전에 세포였다라는 진화론적으로 이론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메바는요, 이게 그 백혈구라고 하는 아메바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 움직이냐면 이제 잠잘 때 움직이는 거죠. 인간은 잠을 자야만이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고 그때는 어떤 욕심도 의지도 의지, 욕심, 간섭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자론에서도 보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딱 정지되잖아요.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상대성 이론하고 좀 비슷한데 딱 쳐다보는 순간 달을 딱 쳐다보는 순간 그 달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간섭하고 너무 지켜보면은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 세계에서든 세포 단계에서도 의식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치유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불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면역세포가 거의 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 3교대 하는 간호사들 있잖아요. 면역세포 수치 재보면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날 만들었던 암세포가 다시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하고 독소에서 생기는 거고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환경적 이런 게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소는 중금속 이렇게 대표적인 중금속인 수은, 납, 카드뮴, 비소가 있고요. 간 유독물질, 약물, 농약, 알코올, 담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든 이 질병들이 이렇게 스트레스에서 온다. 여기 오는 기전은 제가 이제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 스트레스를 한문으로는 화라고 하는데, 이 화를 우리가 느끼면, 이런 과로, 불면, 불안, 초조 이걸 느끼면 우리 몸에서 양잿물이 나옵니다. 실제 양잿물이라고 하는 하이드록시 라디칼, 양잿물보다 더 강력한 활성산소가 나와요. 활성산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암을 유발할 정도의 강력한 작용을 갖고 있는 활성산소가 하이드록시 라디칼, 양잿물하고 거의 비슷한 활성을 가졌어요.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죠. 소화 기능이 다 멈춰버리는데 그게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신경 세포들이 일시적 산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스트레스는 생리학적으로는 활성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 활성산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소가 왜 우리 몸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봤더니 산소를 활성산소로 다 바꿔버려요. 양잿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트레스든 독소든 우리 몸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공격한다라는 이론이죠. 예. 물론 이 중금속 중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자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활성산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격한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쭉 피면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원리는 담배를 쭉 피면 그 담배를 피는 동안 양잿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폐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담배, 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를 쓰면 실제 암이 다시 만들어진다. 새로운 암이 발병한다는 것도 그 항암제를 쓰게 되면 그 항암제가 활성산소를, 양잿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것들, 약물, 농약,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소를 다 양잿물로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고 이 독소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독을 시키지 않고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해독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좋은 활성산소 제거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걸 항산화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항산화제, 기능이 뛰어난 슈퍼 안티옥시던트를 원장님들께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많은 병들을 기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게 활성산소의 관리가 없으면 어떤 질병도 관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염증 13,200가지 되는 병 중에 90% 이상이 염증인데요.
이 염증을 세포 관점에서 보면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 기능 50% 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것도 다 염증입니다. 그 다음에 부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심근경색, 심부전, 간부전, 뭐 뇌부전, 혈관부전, 발기부전,